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강남에서 작은 수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요. 한편으론 평생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통쾌한 기억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털어놓을까 합니다. 하마터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웃지 못할 사연을요. 그 일의 시작은 몇 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제과 전문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서울의 작은 베이커리를 어렵게 열었어요. 20평짜리의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제겐 꿈의 공간이었죠. 평소 생각해뒀던 인테리어로 꾸미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장식하고 나니 더욱 애정이 가더라고요.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그런지 이런 마음을 아시고 찾아주는 단골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당시 저는 미래에 대한 압박이나 고민보단 현재 삶에 대한 만족과 사랑이 더 충만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쯤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10분 전이라 이미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때 문이 열리더니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젖어 축 처진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죠. 죄송한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마감이니까 돌려보내야 했지만 많이 지쳐 보이는 그의 표정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네, 아직 안 끝났으니 들어오세요. 따뜻한 커피로 드릴까요? 그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저는 왠지 참 묘하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남아있던 크로와상을 커피와 함께 내어드렸죠. 서비스예요. 비 맞고 오셨으니 당 충전하세요. 그 사람이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오늘 일 때문에 정말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크로와상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또 한 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파리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는데요.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그래도 프랑스에서 직접 배운 레시피로 만든 거니까 비슷하긴 하겠네요. 프랑스에서 제과를 배우셨어요? 저도 파리에 유학 갔을 때 자주 빵집 다녔거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파리 이야기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시간은 어느새 마감을 한참 넘겨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파리 빵집, 센 강변 산책로, 몽마르트 언덕의 노을. 빗소리를 배경으로 나눈 그날의 대화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우리의 영화 같은 만남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쉽단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힘든 하루가 잊지 못할 하루로 바뀐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그렇게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 가장 타오르는 사랑이자 가장 끔찍한 이별이 될 줄 말이죠.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이름은 임의로 성호라고 할게요. 성호 씨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제 그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도요. 늘 똑같은 주문이었지만 그의 방문이 제 하루의 일과가 됐죠.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2주쯤 지났을 때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이나 모레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이 근처에 아는 파스타 맛있는 곳을 알거든요. 솔직히 고민했어요. 손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왜인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와 첫 데이트는 제 가게 근처에 있던 작은 파스타집이었어요. 근처에 있는데도 일이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가게가 크진 않지만 이 집 까르보나라가 정말 맛있어요. 이탈리아 현지 맛이랑 똑같거든요. 그 사람 말처럼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죠.
성호 씨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어디에 어느 그룹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물론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고요. 궁금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이에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가족 회사에 입사했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는 걸 그때 당시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에 반해 우리의 데이트는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한강 산책, 조그만 영화관에서 독립영화 보기, 북한산 등산, 남들이 모르는 동네 맛집 탐방.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첫 번째 한강 데이트예요. 따릉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반포까지 달렸는데 성호 씨가 자전거를 못 타서 계속 비틀거렸죠. 회사원이 운동을 너무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하겠어요? 저의 짓궂은 말에도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지수씨, 저 사실 자전거 처음 타봐요. 네? 정말요? 어릴 때도 안 타봤어요? 어릴 땐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사실은 재벌가 도련님이라 어릴 때부터 운전기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일이 없었다는 것도 그땐 몰랐죠. 우리는 그렇게 운명 같은 만남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를 만났던 그 짧은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눴죠. 주말엔 작은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녔고요. 매일매일이 기념일 같았어요. 비 오는 날엔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날이 좋으면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속이 답답한 날엔 경복궁을 걸었죠. 그때의 성호 씨는 제게 완벽한 사람 같았어요. 제가 만든 빵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먹어주고 힘든 날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요. 오늘 프랑스에서 새로운 레시피 책을 주문했어. 이번엔 마카롱 신메뉴를 개발해 보려고. 무슨 맛으로 할 건데? 한국적인 맛을 넣어보려고. 매실이나 오미자 같은 거. 와, 기대되는데? 완성되면 내가 첫 시식평가관 할게. 그의 응원은 늘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 작은 꿈이라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린 그렇게 매일 작은 행복을 쌓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있잖아. 나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사실 그동안 궁금하긴 했어요.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항상 제 일정에 맞추는지 말이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는 마음에 묻지 않았지만요. 좋아, 나도 성호 씨 부모님 뵙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감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사람 겁나게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이 사실 좀 복잡해. 부모님이 좀 까다롭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어느 집 부모님이든 자식 걱정하시는 건 다 똑같잖아. 까다롭게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 내가 잘 맞출게. 고맙다고 답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성호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어? 차 바꿨어? 아니, 사실 이게 내 차야. 그 전에 타고 다녔던 건 잠깐 렌트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성호 씨의 차가 향한 곳은 청담동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드라마에서나 봤던 깔끔하고 커다란 저택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다른 데 재벌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집이라고 하던데 저에겐 그 집도 어마어마한 크기처럼 느껴졌어요.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리로 왔어? 설마 이게 성호 씨 집이야? 미안해, 지수야.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놀랐지? 사실 우리 아버지 Y그룹이라는 곳을 이끌고 있고 나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 오늘 집에 가면 너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좀 있을 거야. 미리 사과할게. 조금만 이해해줘. Y그룹.
삼성이나 현대처럼 누구나 아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들에선 꽤 유명한 회사였죠. 정확히는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재벌이란 이름에 속하는 곳이었죠.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요즘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제게 미리 말해줄 순 있는 거잖아요. 나를 속물로 봐서 그런 건지 우리의 만남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인사를 시키려고 한 걸 보면 그의 진심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았죠. 6개월 동안 날 속인 거야? 충분히 말해줄 수 있던 거잖아. 아니, 속인 건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의 말이 맞긴 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 순간 진심이었거든요. 왠지 그가 재벌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만남도 끝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앞으로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살 자신도 없었거든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성호 씨는 당황해하며 위로해줬어요. 나도 진심이야. 지수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 제발 이해해줘. 우리 가족도 알고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그렇게 가난하거나 모나진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셨고요. 어머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재벌가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무의미했고 괜스레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사이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평범한 연인처럼 살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하면서요.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은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천장이 2층 높이였고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련되고 커다란 중앙 소파에 성호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미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거였죠. 제과점을 한다고? 그야말로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네, 성호 씨 회사 근처에서 작은 베이커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말이 사실이었네. 그게 직업이야? 빵 파는 게? 순간 열이 확 올랐지만 애써 참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제과제빵 공부했고 지금은 사업자로서. 사업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선 코웃음을 쳤어요. 그 조그만 가게 하나 가진 걸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성호 씨가 어머니! 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독하게 나왔습니다. 얘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첫 만남이니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않겠니? 성호 씨가 대답하지 않자 마치 저를 신문할 권리를 얻은 것처럼 다시 제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약사세요. 약사? 그럼 너는 왜 약대를 안 갔어? 전 어릴 때부터 제과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그런 걸로 평생의 직업을 정해? 좋아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나가는 거니? 가시가 있는 말이었어요.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문과를 나왔다고? 그럼 왜 빵을 만들어? 불문과 나와서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 나이는 몇인데? 32입니다. 30? 그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빵이나 만들고 있어? 시집은 일찍이 포기했는데 성호 때문에 마음을 바꾼 거니? 어머님의 맹공격에 성호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건지 어머니를 거들기 시작했죠. 지수 씨라고 했나? 그래, 우리 성우가 매일 아침 지수 씨 가게에 간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난 거기서부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 거지. 요즘에 그렇게 만남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하더라고.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듣다 못한 성호 씨가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막았죠. 넌 가만히 있으랬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중이야. 안 그래도 순진에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왜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잘해줬겠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호 씨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래? 정말 몰랐어? 6개월이나 만났다며. Y그룹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재벌가의 만행이 다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는데 실상은 더하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은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거한 정찬이 나왔는데 도저히 목에 넘어가지 않았죠. 커다란 가시가 껴서 빠지질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시간에조차 저를 계속 공격했죠. 포크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와인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기본 매너는 알아야 하는데 어디 동네 식당에서 밥 먹는 줄 아나? 성호 씨가 몇 번이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안 돼? 이 정도 교육은 기본이지. 너도 어릴 적에 다 배운 거잖아. 그렇게 끔찍한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대해 뭐라고 하시니? 설마 재벌가의 딸 시집 보낸다고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속물적인 집안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성호 씨가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잡아줬거든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니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호 씨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는 어떻게든 결혼하겠다는 마음이었고 저도 당장의 시련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성호 씨에겐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일찍이 대기업 임원과 결혼했고 작은 시누이는 해외 유학 중이다가 귀국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 있던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큰 시누가 저를 앞에 두고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야.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지 제과점 사장이라니. 친척들한텐 뭐라고 소개해. 저보다 한참 어린 작은 시누는 더 노골적이었죠. 언니 인스타예요? 아니요, 가게 계정만 있어요. 아, 개인 계정은 없구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아참,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언론에서 관심 가질 텐데 저희는 팔로워가 몇만 명이라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 여동생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가게에도 찾아왔습니다. 큰 시누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일부러 소란을 피웠죠. 여기가 우리 오빠가 매일 가는 그 가게구나? 이런 걸 우리 오빠가 먹었다고? 신기하네. 일부러 제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뻔했어요. 친구들도 유유상종인 건지 신우의 다른 친구도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개인 가게 빵이 위생적일까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큼은 안전해요? 혹여나 빵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손님들이 계시는 앞에서 제게 망신을 줄 심산 같았어요. 저는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들은 채도 안 하더군요. 그때 있던 단골 손님 몇 명이 그 후로 안 왔으니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아시겠죠? 저는 보살이 된 심정으로 또 한 번 참아야 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성호 씨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족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어쨌든 가족이고 한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는 더 악랄하더라고요. 제 가게와 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거든요. 우리 오빠가 여기 주인이랑 사귄대. 키키키. 개그 프로인 줄. 샵 동네 빵집. 샵 신데렐라인 줄. 샵 재벌가 며느리? 물음표. 댓글도 참 알만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유유. 저런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다. 빵집 사장 킥킥킥 수준 차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작은 신우가 실수인 척하면서 SNS 게시물과 댓글 사진을 저에게 보냈거든요.
친구한테 보내려는 걸 잘못 보냈다고 변명하는데 서로 번호는 모르는 사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다고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태도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성호 씨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성호 씨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딸들을 감쌌다고 합니다. 애들이 틀린 말 했어? 우리 집안은 사람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거 몰라?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제과점 사장이 며느리라니 네 어린 동생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거지.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으면 그랬겠니? 지난 6개월이 천국이었다면 결혼을 허락받던 6개월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거든요. 성호 씨는 시간 지나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 교묘해졌어요. 성호야, 네가 정말 그 여자가 좋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최소한 검증은 필요하지 않겠니?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하잖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정말로 우리 성호를 사랑한다면 기회를 줄게. 그 정도의 교양은 있는 집안이니까. 무슨 함정인가 싶었지만 일단 계속 들어봤어요. 1년이야. 1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 수업 받아. 그럼 성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 말에 성호 씨는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거야. 하지만 전 싫다고 했어요. 요즘 시대 며느리 수업이라뇨? 결혼 안 하고 말죠. 그것도 1년이나. 그 잠깐 밥 먹는 동안에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집에 머무는 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하려 하자 성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이 1년이지 그 정도까지 기다릴 생각 없다며 몇 번 보고 나면 자기가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하겠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어서 그때까지 못 기다릴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이 관계를 완성하든 끝내든 무언가 결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며느리 수업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청담동 본가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았어요. 프랑스어 수업, 와인 강좌, 플라워 어레이지먼트, 테이블 매너, 골프 레슨, 미술사, 클래식 음악의 이해. 어머니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면서 매번 다른 이들과 비교했죠. 삼성 며느리들은 이런 걸 결혼 전에 다 마스터한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은 해야지. 문제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망신 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프랑스 유학을 갔다고? 와인 한 잔 제대로 못 고르면서 무슨 요리를 한다는 거야?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니? 이 정도도 못하면서?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넌? 특히 기억나는 건 명품 구별 수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 여러 개를 늘어놓고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봐라고 했죠. 당연히 전 구별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크게 비웃었어요. 너 같은 애들이 들고 다니는 게 바로 이런 가짜들이지. 그렇게 구별할 줄 모르니 사람도 가짜가 되는 거야. 한 번은 중국어 수업 때였어요. 요즘 비즈니스는 중국이야. 우리 Y그룹도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데 네가 중국어를 못하면 되겠어? 저는 중국어를 아예 할 줄 몰랐고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래서 동네 빵집 수준이라는 거야 라고 저를 힐난하기 바빴죠. 그런데 웃긴 건 어머님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빼면 할 줄 아는 말도 없으면서 저를 흠잡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담동에 가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온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일요일은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게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평일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힘든 건 성호 씨의 낙천적인 태도였어요.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널 인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인정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려는 작전이라는 걸. 그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돈 자랑을 했습니다. 이 목걸이 알아?
까르디에 한정판이야. 5천만 원짜리지. 네가 몇 달 동안 빵 팔아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비싸. 돈 있으면 써야지. 그래야 경제가 순환되니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 넌 뭐 이야기해줘도 모르겠지만. 명절 땐 더 심각했습니다. 딸들과 사위에게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절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아직 우리 가족이 아니잖니. 기대한다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아줄래? 근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빵 반죽하느라 명품백 들 일도 없을 텐데 가방 탐내는 건 완전히 선 넘었지. 애초에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 가방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 가만히 있었죠. 가족 회식 때도 계속해서 돈으로 압박했어요. 한 번은 청담동 최고급 일식집에 갔는데 성호 씨가 하도 우겨서 절 함께 데리고 갔죠. 어머니는 제일 비싼 코스를 시키고선 하는 이야기가 여긴 인당 30만 원이야. 네 일당이 얼마라고 했지? Y그룹 직원들도 회식으로는 못 오는 곳인데 말이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죠. 그렇게 돈 자랑을 한참 하더니 식사 끝에선 어머니가 절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계산할래? 그래도 여태 우리 집 와서 얻어먹었으니 이 정도는 대접할 수 있지. 네 코 묻은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기브앤테이크란 말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야. 욕은 욕대로 듣고 기어코 저를 뜯어먹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마치 제가 돈 때문에 성호 씨를 만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성호 씨의 반응이었어요.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 어머니에게 항의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만 맨날 참으라고 자기가 말리겠다고 하더니 그도 어쩔 수 없는 그 가족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도 돈 자랑을 하니 한 번은 저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제 일로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좋은 밥 사드릴 정도 되고 성호 씨와 결혼할 때도 부족함 없이 가져올 정도 돼요.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정색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충분히? 우리 성우와 함께 동네 빵집 수입으로 살겠다고? 정말 그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성호 씨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배운 최고급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초콜릿 공예로 화려하게 꾸미고 금박까지 올린 2단 케이크였어요. 재료비만 20-30만 원이 넘게 들었죠. 자신있게 들고 성호 씨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네 빵집 케이크? 그리고선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우리는 호텔 셰프가 만든 케이크만 먹어. 이건 수준이 안 맞네. 큰신우이도 거들었죠. 오빠, 미안한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외관만 화려하게 꾸미면 뭐해? 원래 내실이 자신 없으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브랜드도 없는 걸 뭘 믿고 먹어? 작은 신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거 만들 때 헤어넷은 썼어요?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걱정되네. 대기업 제과점은 위생관리가 철저한데 개인 가게는 영... 돌아가면서 아주 난리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이런 케이크는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안 팔 것 같네. 먹진 않아도 되지. 그냥 적당히 보고 처리하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전 그들에게 우습게도 동네 빵집 주인일 뿐이었어요. 제가 좌절하자 성호 씨가 위로하러 왔어요. 미안해 지수야. 케이크 정말 맛있었어. 내가 먹어본 최고의 케이크였다고. 그럼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가족들 앞에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성호 씨는 항상 뒤에서만 위로할 뿐 가족 앞에서는 절 지켜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성호 씨 휴대폰을 봤는데 가족 단톡방 대화가 보였거든요. 그 케이크 쓰레기통에 버렸어. 괜히 쓰레기만 들었지. 역시 빵집 수준. 애가 센스가 그게 뭐야. 그러게 아무나 만나지 말랬지. 빨리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집안 여자 만나. 성호 씨는 읽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동안의 제 정성을 조롱하는데도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성호 씨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Y그룹 사람이기 전에 제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항상 가족을 먼저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지옥 같은 9개월이 지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그 빵집년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작은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시어머니가 답했죠. 근데 엄마, 몇 개월이나 끌 필요 있었어? 바보야. 그럼 성모가 더 반발했겠지. 이렇게 해야 제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우린 기회를 준 거고.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정말 끈질기긴 해. 보통은 6개월도 못 버티던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확실히 끝내야지. 준비한 게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린 차가웠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9개월간 받은 모든 시련이 다 계획된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절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성호 오빠가 계속 우기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래도. 저 애가 포기하고 나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자격이 안 됐다고 하면 돼. 1년 가까이 기회를 줬잖아. 엄만 정말 전략가라니까. 하긴 동네 빵집 주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지.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갈까? 하지만 그럼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당한 모욕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이번만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절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도 믿을 수 없었죠. 이 모든 건 내 손을 떠났고 이젠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성호 씨가 우겼던 것처럼 약 10개월간의 며느리 수업을 일찍 마치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는 날이었죠.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젠 무언가 결정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프랑스 브랜드 스카프와 시아버지를 위한 한정판 골프공 세트, 시누이들을 위해 밤새 만든 마카롱 선물 세트까지. 마카롱엔 금박으로 Y그룹 로고까지 새겨 넣었죠.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의 마음에 쏙 들 선물들로요. 심지어 한복까지 빌려서 입을 정도였죠.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는 마음으로요. 성호 씨가 절 데리러 왔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수야, 오늘 뭔가 이상해. 엄마가 아침부터 드레스 피팅하러 가더라고. 뭘까? 청담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성호 씨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는데 엄마가 누구한테 내일 시간 맞춰서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분명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하고도 말로만 걱정하는 그 사람을 보니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죠. 괜찮아. 난 그동안 잘해왔잖아. 어떤 일이든 잘 대응할 수 있어. 청담동 저택에 도착하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는데 오늘은 현관에서부터 아무도 없었죠. 직원들 다 어디 갔어? 몰라. 엄마가 오늘은 가족끼리만 있겠다고 했대. 확실히 이상하지. 거실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적대적이었죠. 앉아.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치워. 큰 시누이가 킥킥거렸어요. 엄마, 그래도 정성인데 받아주세요. 정성? 돈으로 환심 사려는 게 정성이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벌써 10개월이 지났네?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건가? 하지만 희망은 역시 잠깐이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테스트를 하려고 해. 그동안 가르친 게 얼마나 되나 보자. 마지막 테스트요? 그래.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성호 씨가 엄마 1년 동안 충분히 증명했잖아요 라고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1년? 그건 기초교육이었을 뿐이야. 오늘이 진짜 시험이지.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간소했어요. 마치 일부러 초라하게 차린 것 같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왜 이렇게... 성호 씨가 의아해했어요. 특별한 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누구한테 특별한 날인데? 식사 내내 시누이들의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언니, 1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아직도 포크 잡는 게 어색하네? 맞아. 역시 타고난 건 못 속이나 봐. 성호 씨가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죠. 시어머니가 오히려 그를 나무랐어요. 성호야, 동생들이 틀린 말 했니?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할 거야? 여전히 넌 변한 게 없구나.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급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어려운 음식들만 준비한 것처럼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지. 프랑스 정식 코스야. 제대로 먹을 수 있겠지? 시어머니가 빈정거렸어요. 달팽이 요리, 푸아그라, 굴. 분명 저는 어머니께 프랑스에 있었을 때 이런 음식들을 잘 못 먹었다는 말을 분명 했었는데 모두 제가 잘 못 먹는 음식들로만 준비했더라고요. 왜 안 먹어? 프랑스 유학했다면서? 큰 시누이가 놀렸어요. 맞아. 먹는 거 공부하러 갔으면 이런 것도 먹어봤겠지.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죠. 억지로 먹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또 공격했어요. 억지로 먹는 게 다 보여. 역시 서민은 고급 음식이 안 맞나 봐. 성호 씨가 엄마 일부러 그러는 거 다 티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너무해? 내가 뭘?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식사 중간에도 시어머니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참, 오늘 주방 아주머니들 다 쉬는 날이야. 설거지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네가 좀 해줄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도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엄마, 제가 할게요. 성호 씨가 나섰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넌 가만히 있어! 여자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넌 2층 서재에 가서 아버지랑 얘기 좀 해. 지금요? 그럼 지수 혼자... 왜? 설거지도 못해? 제과점에서 매일 하는 일 아니야?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그 정도는 일도 아니니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가는데 시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따가 재밌는 거 볼 수 있을걸? 그러게, 엄마가 준비한 거 대박이야.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죠. 주방에 들어가니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칠치를 모아둔 것 같았죠.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맙죠. 멀리서 와주셔서.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호기심에 살짝 문을 열고 내다봤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거든요. 긴 생머리에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 누가 봐도 세련된 상류층 여성이었죠. 성우는 2층에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좀 놀랄 거예요. 괜찮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원래 깜짝 이벤트가 더 로맨틱하잖아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데 주방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 오늘 새로 들어온 가정부가 일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정부? 나를 가정부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글쎄. 한복 입은 분 봤는데 가정부 치곤 너무 젊은 여자분이시던데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요즘은 가정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걸까요? 그게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성호 오빠가 요즘 이상한 여자랑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민주 언니 초대한 거예요. 저 여자의 이름은 민주였나 봅니다. 이상한 여자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동네 빵집 여자예요. 어떻게 오빠를 꼬셨는지 1년째 만나고 있어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근데 오늘로 끝날 거예요. 언니 같은 분 보면 오빠도 정신 차리겠죠. 모든 이야기가 마치 제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일부러 들으라는 것처럼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민주 씨는 정말 더 예뻐지셨네요. 시어머니가 칭찬했어요. 과찬이세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성호 씨가 다른 분을 만난다면. 걱정 마세요. 그 여잔 잠깐이에요. 민주 씨랑은 비교가 안 되죠. 듣자 하니 그 여자가 S건설사 딸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재벌가 딸. 저도 성호 씨를 학회에서 몇 번 봤는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제가 먼저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분이 계신다고 해서. 알고 보니 그 여자 때문에 거절한 거지 뭐예요? 한심하죠? 좋은 기회 차버리고. 그때 시아버지가 성호 씨와 함께 내려왔어요. 민주 씨? 성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성호 씨. 어머니가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앉아라. 시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손님이 멀리서 왔는데 차라도 대접해야지. 성호 씨는 당황한 채로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성호야, 민주 씨 기억하지? 작년 경제포럼에서 만났잖아. 네, 기억해요. 하지만 전 지금 지수와... 그러자 여자가 물었어요. 지수? 그분이 그 빵집 하시는 분인가요? 빵집이 아니라 베이커리예요. 성호 씨가 정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베이커리나 빵집이나 어쨌든 민주랑은 차원이 다르지.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민주 씨는 S건설사 후계자고 MBA도 있고 성호 너랑 비즈니스 시너지도 완벽해.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호 씨, 저 사실 작년부터 성호 씨에게 관심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이 계시다고 해서. 네, 민주 씨. 죄송하지만 전 이미... 그때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수 씨가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겨우 빵 냄새?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죠. 맞아. 민주 언니는 S건설사 사람이야. 오빠가 기업 물려받으면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성호 씨가 반박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았어요. 성호, 넌 우리 그룹 후계자다. 개인 감정보다 회사가 우선이야.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죠. 늘 그랬듯이 부모님 앞에선 작아지는 사람이었죠. 그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성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갑작스럽게 온 거니까 그냥 오늘은 친구로서 차나 마시고 가요. 고마워요, 민주 씨. 성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죠. 민주 씨, 저녁은 먹고 가요. 성호가 근처 좋은 레스토랑 안내할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약속이... 무슨 약속? 설마 그 빵집 여자랑? 취소해. 민주 씨가 더 중요하지.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민주 씨 아버지와 우리가 사업상 협력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민주 씨가 성호를 보고 싶다고 해서 초대한 거야. 민주 씨도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좋은 남자 보면 관심 가지는 게 당연하죠. 우리 성호가 참 괜찮은 아이거든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머리채를 잡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 했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특히 성호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수야, 너 여기 있었어? 시어머니가 열이 올라 절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가정부라고 하지 않았나요? 방금 가정부라고 소개하셨잖아요. 그 여자가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저기 무슨 상황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성호 씨와 1년 가까이 사귀고 있고 오늘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가정부라고 속이시고 맞선을 보고 계시네요. 맞선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그냥 친구가 놀러 온 거야. 적잖이 당황하는 걸 보니 아마 제가 엿들을 건 알았어도 이렇게 대응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요? 방금 전에 성호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여자는 황급히 가방을 들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앉아요! 시어머니가 명령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이 여잔 곧 정리될 거니까. 전 크게 웃었어요. 정리요? 맞아요. 정리해야죠.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성호 씨에게 돌아섰어요. 1년 동안 당신을 믿고 기다렸어. 그 거지 같은 며느리 수업까지 받아가면서도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도 말이야. 근데 당신 뭘 했어? 지수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 가족이 날 모욕할 때도 무시할 때도 심지어 가정부라고 속일 때도 그저 침묵했지. 시누이들이 공격했어요.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맞아,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래요. 이제 제 분수를 알았어요. 전 이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 집안의 거짓말에 속은.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이젠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전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10년 안에 당신보다 더 큰 회사 만들어서 당신들이 저한테 고개 숙이게 만들 거예요. 하! 빵집 주인이 무슨 대단한 꿈을.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리고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어머니 얼굴에 던지고선 곧장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챙겨갔던 선물까지 야무지게 챙겨서요. 설거지할 때 그릇도 몇 개 깨두길 잘했죠. 집을 나온 후 성호 씨의 연락이 폭주했어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오해야. 그 여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하지만 전 단 하나도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다음 날부터 성호 씨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만 얘기하자. 가, 할 말 없어. 지수야, 1년이잖아.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지? 행복했어? 난 매주 당신 가족에게 모욕당했는데.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불편해했고 손님들도 수군거렸죠. 2주째 되던 날 성호 씨가 쓰러졌어요. 매일 밖에서 기다리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거였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가 필요한데 환자분이 계속 한 분 이름만 부르세요. 마음이 아팠지만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죠. 성호 씨가 입원한 사이 시누이들이 가게로 쳐들어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병원에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 선택이야. 큰 시누이가 협박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지? 가게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해보세요. 전 웃었어요. 대신 나도 준비한 게 있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1년 동안 그들이 절 괴롭힌 장면들이었죠.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Y그룹 자녀들의 갑질이라고 뜨겠지? 좋은 제목이다 참.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렇게 도망쳤죠. 솔직히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성호 씨와의 추억이 떠올라 괴로웠죠. 내가 너무했나? 다시 받아줄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있는 한 돌아갈 수 없었죠. 친구가 위로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넌 잘한 거야. 그런 집안에 들어갔으면 평생 노예처럼 살았을 거야. 3개월이 지나자 성호 씨가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지수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회사 그만둘 거야.
후계자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놀랐지만 사실 기대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또 말뿐이겠죠. 그래서 나더러 어떡하라고? 성호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 없는 삶이 의미가 없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전 단호히 대답했어요. 늦었어. 1년 동안 기회는 많았는데 놓친 건 당신이야. 성호 씨가 떠난 후 전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더 열심히 일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2시까지 신메뉴를 개발했죠.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어요. 그야말로 재벌가가 벌인 여자의 성공 스토리처럼요. 1년 후 두 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위치는 청담동 Y그룹 본사 바로 앞. 오픈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일부러 여기 온 거지?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축하하러 오셨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만 표정에서 괘씸함과 분노가 보였죠. 얼마나 꼬시던지. 제 사업체는 어느새 10개 지점을 가진 중견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반면 Y그룹은 경영 악화로 주가가 반토막 났죠.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들었어요. 성호 씨가 민주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시어머니가 강제로 시킨 거래. 성호 씨 표정이 죽은 사람 같더라.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결국 부모 뜻대로 산 거죠. 뭐 사람 팔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Y그룹과 만날 일이 생겼죠. Y호텔에서 제휴 제안이 온 거예요. 저희 호텔 베이커리 섹션에 입점해 주시면. 저는 입점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며 거절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라고만 했죠.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얼마 전 성호 씨가 찾아왔어요. 축하해. 대단한 성공이야. 고마워. 나 그 여자랑 이혼했어. 그래? 처음부터 안 맞았어. 엄마가 원한 결혼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잘도 하네. 알아, 늦었다는 거. 그냥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그가 떠난 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심으로 시작한 성공이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시시해졌죠.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청담동 그 화려한 저택에서 설거지하며 들었던 잔인한 진실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그때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속 속아서 결혼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실패가 때로는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공하는 거라는 것도요. 청담동 그 저택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뤘지만 이젠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아요. 재벌가 며느리는 못 됐지만 스스로 일어선 CEO가 됐으니까요. 저는 제 자서전을 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자수성가 사업가.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재밌죠? 만약 이런 책을 낸다면 청담동 그 저택에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진짜 성공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정에서 온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스스로 재벌이 되는 게 훨씬 멋진 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전 지금 가장 행복해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